경희대학교 자기소개서를 먼저 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시간 안에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게 많지? 네, 그래서 경희대학교를 지금 이게 몇 번째 고친 거야? 지금 나하고서 버전이 두 번째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봐야 돼. 자, 경희대학교.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네 거를 봤어. 시간이 없어서 봤는데 그래도 잘 공부한 대로 썼더라고. 자, 읽어볼게. 경희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 앞으로 스마트 정보화 시대의 중요 과제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좀 생각합니다. 천천히 읽어도 괜찮아. 한 번 읽을 때 잘 아, 읽고 고칠 거를 내가 좀 얘기해 줄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사회가 가져올 소외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다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딥러닝 기반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레이어러블 시스템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장 관리 목적 및 단속 목적의 IoT 개발과 같은 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오늘 너가 한 서류를 봤으니까 계속 나랑 같이 했다면 내가 서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너라 마라 얘기를 했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통용은 되긴 하는데 아까 너가 보여준 그 서류 자체가 약간 사기업에서 하는 그런 냄새가 나지? 그게 네, 지금 키오스크 웨어러블인가? 그게 아, 뭐였지? 주차장 관리 목적의 단속 목적의 IoT 개발입니다. 이거 지금 이 내용하고 이게 지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 자기소개서. 원래 사실 하웨이의 직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음. 그 하웨이 그 직원분이 퇴사를 하셔가지고 네, 그 대신 이트에 대해서 직인을 찍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힘을 못 받아.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검정고시이기 때문에 약한 게 아니야. 검정고시여도 붙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검정고시가 국제학교, 그다음에 자사고, 뭐 이런 일반고 이런 애들하고 해서 떨어지냐면 그만큼 프로젝트에 대한 증빙성과 내용과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난이도가 전공 역량이 그만큼 걔네들하고 붙었을 때 같이 이렇게 맞붙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컨텐츠가 안 된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너는 컨텐츠는 돼. 그 국제학교 자사고 이런 데서 했던 프로젝트하고 동등하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증빙을 받을 때 이것을 정말 공적인 기관에서 증빙을 받으면 좋지만 지금 어쨌든 이게 증빙이 개인적인 어떤 회사로서 증빙을 받은 거잖아. 그 내용은 너무 좋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래서 이거는 눈물을 머금고 이건 빼야 돼. 아, 아, 내용과 증빙이 같이 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누수가 안 나기 위해서 생계부가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국제학교, 해외고 다 마찬가지가 뭐냐 하면 이걸 만들 때 그래서 정확하게 전략을 짜고 가야 되는 건데 잘했어 너는. 그 유튜브 보고 잘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것의 아웃풋 자체가 지금 개인적인 회사 걸로 받아와서 이거는 그런 애들과 부딪혔을 때 좀 너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증빙의 어떤 정확성.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이건 좀 뺄게. 그래서 만약 너가 하웨이 하웨이도 사실은 뭐 사적인 회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학사관관이 봤을 때 화웨이에서의 어떤 대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이기 때문에 증빙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화웨이를 대상으로 우리가 무슨 꼼수를 써서 뭐 화웨이 어떤 사람한테 그걸 증빙을 받고 이러지는 못하잖아. 다 어떤 조직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넘어가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봐도 학교 인원이 해봤자 30명, 뭐 40명, 50명밖에 안 되는 학교도 수두룩해 전국에. 거기서는 내가 얼마든지 학교장하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얼마든지 이야기와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비인가 학교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 어떤 정확한 그 어떤 그 증빙 서류의 정확한 팩트가. 그러니까 이거는 잘했지만 사적인 회사에 대한 내용이 증빙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빼야 된다. 그렇게 제가 너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읽어봐. 앞으로의 미래 정보 사회로 인해 발생할 여러 인간 소외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팩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의 생각을 이렇게 왔는데 여러 인간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인간수에 대한 관심과 연령돼서 너의 활동들이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로와 관련해서 그렇게 나와야겠지. 학습 경험과 관련해서 계속 읽어볼게. 이러한 활동 이후 프로그래머가 단순히 프로그램의 논리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직업이 아닌 프로그래머로서 프로그래머에서 가질 수 있는 끈기와 문제사고 의식을 가진 프로그래머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잘 썼으면 좋겠는 부분은 어떤 프로그래머로서 너가 생각하는 정확한 너 프로그래머의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야. 네, 어떤 프로그래머로서 어떤 문제와 이런 거에 가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래머로 성장할 수 싶다,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어떤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네, 봐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저번 수업했던 거 다시 리바이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저번 수업에 다 어떤 프로그래머인지 내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걸 다시 네, 차용해서 고쳤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네. 이와 같은 깨달음을 이와 같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 대한 주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코로나 의심 환자로 지명되었을 때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과 집과 보건소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너 경험, 갖고 온 게 굉장히 잘했어. 저번에는 다른 타인의 것을 너가 이렇게 보는 걸 얘기했지만 지금은 네 경험으로.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환자가 되어 보니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이나 환자분들의 교통 이용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알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에 저는 빅데이터와 알고 잠시만요. 어, 참, 어, 어디였지? 빅데이터와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잠시만, 그냥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환자가 되어 보니 코로나 시대 장애인이나 환자분들의 교통 이용이 얼마나 불편한지도 알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에 저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라즈베리파이 및 자율주행 기반의 IoT 미니 자동차와 앱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비록 완벽한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이런 소외된 계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가 가져올 수 있었던 큰 결과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우연히 막 해양 환경 문제 주제의 영상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도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심오하게 생각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뭐든지 우연히 하는 건 아니야. 뭐든지 다 내가 꿈과 희망과 진로에 대한 나의 목적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전공 역량과 관련시키고 그 우리가 성장 과정과 앞으로의 어떤 인성과 이런 걸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환경 문제 주제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우연이라는 말은 자기소개서에서 안 좋은 말이야. 이런 걸 빼야 돼.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봐. 해당 관련된 영상을 신청한 후에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염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양 오염 방지 프로젝트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실력뿐만 아니라 해양 오염도와 관련된 지구과학과 화학 공부가 필요시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직접 보트를 제작하였고 해양 환경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달고 기존의 환경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데이터의 상관관계의 알고리즘을 구현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구과학과 화학 공부를 병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에 전에 문장이 이상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필요시했다, 화학 공부가 필요시했다, 이런 것들은 고쳐야겠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 네, 실제로 요스 바다까지 나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플로터를 통한 웹사이트에서 해양 오염도와 해양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환경 문제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 상황들이 닥쳐 힘들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이 정말 많았고 저에게 앞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 실수한 부분, 크게 지금 실수한 부분 하나 얘기해봐. 내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가 지금 실수된 부분이 있어. 뭐가 있지? 어, 그때 선생님이 추가로 넣으시라는 내용은
기후 환경에 대한 내용을 넣고 아니야. 이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게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검정고시 준비하는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게 쓰면서 지금 이제 키오스크 웨어러블 쭉 썼고 진로가 뭐다. 너의 진로는 앞으로 스마트 정보화 시대 중요 과제에 소외 없는 사람이 모두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게 너의 어떤 그런 프로그래머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다. 근데 여기서 내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활동을 썼는데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검정고시 과목에서 갖고 와서 국어가 됐던 영어가 됐던 수학이 됐던 데 내가 인간 소외에 대한 어떤 앞으로 미래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을 너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 과목하고 연결을 시켜서 타고 올라가라. 그걸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냐? 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을 보면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학업 역량이 첫 번째 기준이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점수. 너 검정고시 점수가 되겠지. 두 번째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너의 태도들, 탐구심들, 발전 가능성에 대한 너의 호기심들. 그때 우리 읽은 거 기억나지? 네, 그것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 항목들이 다 이 자기소개서 부분에 또 너의 그 대체서식 부분에 보여야 돼. 그런데 여기서 좀 빠져있는 게 뭐야? 학업 역량에 대해서 타고 올라오라고 내가 검정고시 과목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타고 올라오지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학습 경험에 대한 부분이 조금 구멍이 보여. 활동 중심으로는 잘 썼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 밑에 그 지구과학과 화학 학습을 적어서 어디? 위, 어디 아래 지금? 있습니다. 아래 어디야? 있습니다. 여기? 네, 아, 이걸 좀 앞으로 올려야 되고, 내 생각에는 지구과학과 화학을 공부를 병행하며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이 자료가 아무리 이제 실적을 많이 내도 단시간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왜 이거를 장기 플랜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하나 프로젝트 지도를 받으면서 그 로드맵에 맞게 가야 되냐. 지금 지구과학과 화학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한 줄로 썼지만 이것도 한 줄로 쓰면 안 되고 내가 그때 얘기해 저번 시간에 사회 과목 속에서 찾아서 이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인간 소외 현상하고 어떻게 엮여서 이게 호기심이고 탐구심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런 그 하나의 부분에 대한 교과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인간 소외 현상을 내가 좀 척결하고 더 성장시킬 수, 인간 소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술로서의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과 연관시켜서 모두하고 모두하고 모두했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적어야 되는데 지금 뒷부분에다가 그냥 뭐라고 됐어? 그냥 우리가 지, 보면은 지구과학과 화학 공부를 병행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것이 처음 서류를 받아서 너를 평가하려고 하는 입학사관관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혀 뭔지 이해가 되질 않아. 지구과학과 화학 공부를 병행하여. 지구과학의 어떤 분야의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떻게 생각이 돼서 그걸 같이 해서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같이 맞아 들어가면서 그 원인과 결과가 큰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자기소개서에서 너라는 사람을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성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그냥 뒷부분에 어떤 그 저번에 그런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냥 한번 끼워 넣어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는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써야 되고 중요한 건 여기서 물어보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검정고시 재학 기간 중, 국제학교 재학 기간 중, 해외고시 재학 기간 중 등등등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진로와 관련해서 이 진로는 자기만의 명확한 독특한 아이덴티티 의대면 내가 법의학자가 되겠다는 등 의대면 내가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는 등 등등등 단순히 법의학 신경정신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세부 전공을 잡아서 끌고 들어가야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내가 하는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그 생계부에 있는 과목 속에서의 어떤 의미 IB 과정이라면 IB 과정에서의 의미 속에서 과목에서 어떤 의미 검정고시라면 검정고시 과정에서의 정확한 과목에서의 어떤 세부 분야에서의 어떤 의미와 활동을 같이 연결시켜서 1500자로 너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이제 자소서에 대한 수업은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음 수업 시간까지 숙제를 고쳐올 때는 내가 얘기한 거를 다 넣어서 잘 고쳐와. 네, 알겠습니다. 2번 볼게. 2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검정고시 기간 중, 준비하는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한 경험이 들어가야 되고, 첫 번째, 이를 통해 배운 점을 너가 생각하는 프로그래머와 연결시켜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이렇게 성장을 시켰다, 뭘 배웠다, 이렇게 써야 돼. 읽어봐. 오랜만에 시내를 방문했을 때 도시의 중심가나 혹은 시내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시내는 사회 공동체를 위한 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가 되는 장소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동체와 타인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발견, 조금 더 줄여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똑같은 말들이 직렬식으로 이야기를 800자라는 그 적은 글자 수 안에 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사실은 이 네 개의 문장은 지금 이야기가 겉돌고 있어. 그냥 딱 이렇게. 오랜만에 시내를 방문했을 때 오랜만에 방문했다. 뭐 이런 말을 안 써도 되지. 이게 지금 문학 작품도 아니고 도시의 중심가나 혹은 시내에 어떤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쓰면서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앞에 넣으면 시내는 사회 공동체를 위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소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장소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동체와 타인을 위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쉽게 삭제가 되면서 그 어떤 문제에 대한 너 얘기를 바로 붙여서 앞에 쓸 수가 있거든. 그것이 바로 시민 문제, 쓰레기 문제, 시민 문제, 교통 문제를 앞에 써야지. 네, 알겠습니다. 도시의 중심가나 혹은 시내가 기술이 발달하고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쓰레기 문제, 시민 문제, 교통 문제. 나 그걸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한 공동체에 대한 리더십과 봉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겠지. 아까 봉사는 그거 증빙서류가 충분히 되고 리더십은 아까 뭐가 있었지? 그 무슨 학교 밖 청소년들 모험했던 그 꿈틀? 네, 꿈들인 청소년단입니다. 그거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앞에 쓰고 네 개의 문장을 지우고 그게 더 너가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한 번에 거기서부터 읽어봐. 어, 잠시만요. 쓰레기 문제, 시민 문제, 교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공들여 자율주행 쓰레기통을 제작하였습니다. 시내에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을 하고 에너지 자율주행을 하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있는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를 분류하고 태양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활용하여 압축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쓰레기통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장애물 객지 인식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의 불법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기도 하고 시민 문제에서의 다툼이나 응급 환자가 발생 시 이를 감지하는 기능까지 넣어 도시 중심과 공동체를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었어. 타인과 공동체.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써주고 다시 한번 꿈드림을 통해서 너의 어떤 리더십을 또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또 읽어보자. 그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그램의 관점을 또한 꿈들인 청소년단부터 읽으면 될까요? 응, 읽어봐. 네, 또한 꿈들인 청소년단을 활동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꿈들인 청소년단의 부대표를 맡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권리침해 사례 발굴과 정책 제안, 단원들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 참여 활동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주제로 모바일 및 PC, VR 게임을 프로그래밍 및 제작하여 일반 시민분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반년 어떤 동안 것이고 어떤 VR 게임 프로그램인지를 내용을 좀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부터 했는데 앞에서 지울 수 있는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그것이 어떤 게임인데 그 게임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떤 식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었는가. 이 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반년 동안 꿈들인 청소년 단을 활동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앞으로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 내가 그 전 수업 시간에 뭘 더 넣으라고 그랬어? 그 배운 점과 아니, 어, 여기서는 배운 점보다 배운 점이나 이를 통해 느낀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너의 진로와 학습 경험과 활동을 우리가 연관시키면서 너만의 관점들이 배운 점이 뭐가 있고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이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이 나를 성장시켰다 이거 쓰는 건데 2번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경험이잖아. 우선은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경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운 점인데 배운 점들은 이제 썼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3번을 보면 우리가 지원하게 된 동기와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이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가 기준대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2번에서는 1번에서는 전공 역량, 그다음 너의 생각 같은 것들, 또 학업 역량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어야 되게 그 학업 역량에 대한 것들을 안 썼기 때문에 검정고시 과목과 연결시켜서 쓰고 그것이 활동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걸 써라 이렇게 얘기했지 선생님 1번에서 그치? 네, 2번에서는 뭐가 안 보이냐? 2번에서는 혼자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했던 걸 보여. 근데 내가 얘기했던 게 뭐야, 저번 시간에도? 리더십 같은 거, 또 하나, 봉사. 왜? 봉사라는 걸 통해서 어떤 소통과 그다음에 어떤 발전 가능성과 아직까지가 지금 올해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움직여. 내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진로 역량으로 바뀌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평가 기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2015학년도에 나왔던 평가 기준대로 지금 요번 마지막까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안 보여? 리더십은 좀 보이지. 여기서 같이 뭐 이렇게 부대표를 맡으면서 했다. 하지만 부대표를 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대표를 맡으면서 어떤 활동을 했다. 어떤 너가 뭔가를 비전을 제시했다. 이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뭐 지금 노력과 경험들이 있는데 뭐가 하나 안 보여? 봉사활동. 그렇지. 봉사를 넣을 수가 있지. 서류를 우리가 충분히 넣을 수 있지. 봉사 시간 아까 받은 거. 네, 그러면 봉사 내용을 써야지. 왜 봉사 내용은? 이렇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했으니까 이게 봉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한 거고, 이걸 봉사도 쓰고, 리더십도 보이고, 봉사 내용도 쓸 수 있으면 좀 써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뭐 앞에 약간 쓸데없는 말들도 많고 하니까, 오랜만에 시대를 방문했을 때 쓸데없는 말 다 지우고, 봉사 내용을 하나 더 써야지. 그 72시간 받은 봉사 내용이 뭐였지? 그 꿈드림, 그 학교 밖 청소년 모임에서 했던 게 뭐였지?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해온 개인 봉사활동이고 음, 이런 지역 아동센터에서 방문해서 음. 이런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 지도학습 이런 걸 진행했습니다. 왜 그러면 너는 이제 이게 중요해. 오늘 이걸 주로 해야 돼. 내가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활동을 한 것들이 아까 말했던 프로그램 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쳤던 그 봉사가 왜 필요한 거야? 너가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그 봉사활동이 필요한 거야. 본인이 그걸 왜 필요해서 했어? 어, 제 그때 아이들에게 그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같이 가르쳐 주기도 했었는데요. 왜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에 관한 이제 내용을 가르쳐 줬냐면, 지금, 어, 저희 세대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세대도, 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그 5차 산업혁명을 지나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너 봉사하는 거 사실 좋아하냐? 아니요. 그렇지. 그게 다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검정고시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항목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걸 이제 가리켜서 그 능력을 키우는 건데 보면 지금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나 사실상 봉사활동하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할 때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 자, 봉사를 왜 해야 될까? 근원적인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봉사를 왜 해야 돼? 어,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아, 이런 지식들을 사회에 반환함으로써 그 그런 사회가 사전적인 봉사 말고 봉사를 정말 재밌고 즐겁게 하는 아이들한테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있어.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대답이 너한테는 안 나와. 그렇지만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하고 가는 것보다 어쨌든 나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나하고 수업을 해서 그런 면이 부족한 걸 알고 고쳐야지 이것이 낫지. 그치? 네, 그게 한순간에 고쳐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지금 마중물이 돼서 고쳐져야지. 자, 그렇다면 왜 봉사를 해야 될까? 진짜 봉사를 한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를 위해서 봉사를,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봉사의 모든 행위들은 다 나를 위한 거였다. 왜? 내가 남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더 만족했다. 왜? 지금 보면 너가 했던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구랑 같이 했거나 누구랑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거나 혹은 정말 요즘에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것에 조금도 관여를 하지 않고 남을 통해서 그것을 한다. 이런 게 넌 아니지. 정말 내가 보증할 수 있는 건 내가 권현이라는 내 이름을 걸고 널 보증할 수 있는 거는 넌 이걸 다 네 혼자서 했지. 그치? 네, 맞습니다. 얼마나 하면서 어려웠어.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좀 이야기해봐. 그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자기 것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거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이제 팀으로 진행을 한다면 짧게는 2개월 정도 아니면 3개월 정도 만에 이제 프로젝트를 끝낼 수가 있는데요. IoT라는 프로젝트 자체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서버 그리고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다루는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프로그래밍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원래 2개월이면 끝날 수 있었던 프로젝트가 뭐 4개월이나 뭐 5개월 정도 이렇게 막 늘어나기도 하고 제가 부족한 뭐 백엔드 영역에 뭐 시스템 서버에 대한 프로그래밍의 지식이 부족해도 이거를 이제 부족할 부분을 채워 나가줄 수 없는 그런 팀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부족하더라도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밤을 계속 새고 끝까지 아니, 이제 진행해야 밤을 되는 새고 이러는 거는 누구나 그건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애들도 자기가 참여해서 하는 수많은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가리키는 봉사를 한 거잖아. 가리킨다는 것을 생각해봐. 누가 나한테 방향성을 줄 수 있는 스승이 없이 그냥 맨몸으로 다 자기가 부딪혀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리키는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이 정말 잘 가리키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얘가 분명히 줄이면서 왔겠지만 너는 온갖 바람을 다 몸으로 마시면서 온 거야. 그 점에 대해서 너를 대단하다고 인정을 하고 높이 사고 그래서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왔어도 내가 널 받은 거라고. 자, 만일 너가 조금이라도 널 좀 이끌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을 일찍이라도 만나서 그 선생하고 같이 합을 이루면서 왔다 그러면 어땠을까? 음,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그거에 대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꼭 해야 할 것을 또 안 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뭘 해야 될지는 전 자신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집어가면서 활동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시간적 소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스승님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든지 내가 해야 하는 이제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을 이제 정확히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너가 가르쳤던 티칭하고 봉사활동했던 거 연결시키면 그 뭐, 그다음에 대단한 뭐, 이 5차 산업혁명 세대를 기른 게 아니라 봉사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간단한 거야, 봉사는. 그러면서 진짜를 얘기해야지. 내가 스승이 없어서 나도 그렇게 했듯이 저기가 뭐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야?
그 아이들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 뭐 좋은 학원도 다닐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배우고 해야 되는 그 아이들 동병상련의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되고 이다음에 연구원이 되고 공학도가 돼서 이다음에 가면 정말 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없지만 또 소외되지만 이렇게 약자들을 위한 것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역지사지가 돼서 그 아이들한테 그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도 가르치고 수학뿐만이 아니라 또 코딩도 가르치면서도 이 코딩도 사실 어디 가서 돈 얼마 주고 받아서 배워야 할 수 있는 요즘에 그 코딩만 갖고도 대회가 많아서 극성인 그 엄마들은 코딩에도 수백만 원, 기십만 원씩 주면서 그렇게 대회에 출전을 시켜. 초등학교 대회, 대입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걸 못하지만 너가 그런 것을 그 아이들한테 같이 주면서 너가 그 아이들한테 뭐를 주는 거야. 나는 스승이 없어서 나는 힘들었지만 내가 그 마음을 알기에 그 아이들한테 길을 내가 터주는 그런 마음으로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 네. 이게 벌써 생각이 힘이. 이게 내가 경험하고 어떤 마음가짐에서 했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누가 근거 없는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학종의 본질을 모르는 거고 학종이라는 건 굉장히 객관적인 전형이야. 벌써 그 애가 하는 말, 그 애가 하는 생각, 그 애가 쓰는 글을 보면 그 애가 보여.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애들을 지도하고 그 마음의 봉사가 이 다음에 너가 어떤 프로그래머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머가 됐을 때 너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하나의 경험, 소중한 경험인 거잖아. 네. 행동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걸 통해서 세상에 환원하고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 너의 능력을 더 세상에 쓸모 있는 세상의 니즈에 맞는 너의 구체적인 달란트로 취환했을 때 너는 학종에 맞는 기준의 아이가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모든 걸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학종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완성된 애를 뽑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애들 뽑는 거야. 이게 진짜 학종의 진실이야.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장사로 환원시키고 여기에 어떤 기생하는 사람들이 붙냐면 노력해서 열심히 방향을 선생님한테 배워서 교육을 통해서 내가 그걸 힘을 길러서 가야지가 성장해서 가야지가 아니라 노력 없이 그냥 어떻게 기회만 엿봐서 가볼까? 이런 어떤 나쁜 사행심이 달라붙어서 학종이 지금 점점 본질의 취지가 잃어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너 같은 아이들이 하나, 둘 등장을 해서 학종의 본질에 맞는 아이들이 준비해서 대학을 들어가면 정말 학종의 본질이 다시 하나, 둘씩 정책이 되고 자리를 잡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수업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네. 자, 그걸 꼭 써라. 알겠지? 네. 네, 알겠습니다. 말도 다 지우고 너를 더 네. 돋보이고 보여줄 수 있는 너의 진짜를 써야지. 이것도 다음 시간까지 마지막으로 고쳐서 나한테 오고 3번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을 기술해 주. 여기 중요한 게 뭐야? 왜 너가 IT, 컴퓨터 이런 쪽의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먼저 나와야 돼. 1번, 2번에선 동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 물론 1번에 진로가 나왔지만 이 진로는 조금 거시적인 거고 이 동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냐? 그러면서 준비 과정 1번에서 했던 또 자기소개서 2번에서 했던 그런 준비 과정이 다시 나와도 괜찮아. 정말 배운 점을 또 한 번 쓰는 거야. 이 배운 점은 뭐야? 내가 생각한 어떤 프로그래머, 의대간 학생들, 내가 생각한 어떤 신경정신과 의사, 내가 생각한 어떤 경영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너만의 것을 여기에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읽어봐. 지금까지 3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오류가 많이 나기도 했고, 실수 하나로 프로젝트가 실패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들을 왜 시작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했는지 항상 짚어가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결국 극복했던 순간순간이 저를 잘 나타낼 수 있었던 경험이 되었고, 그 경험들을 통해 앞으로 제 자신이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젝트, 프로그래머가 어떤 프로그래머냐. 그걸 쓰라고.
그다음에 해당 네,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 지금 정확히 IT 학과야, 프로그래머, 컴퓨터 학과야. 컴퓨터 학과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물어본 게 지원 동기와 IT 학과, 컴퓨터 학과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오류가 생기고 수많은 어떤 버그가 생기고 그걸 하면서 내가 생각한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오류 속에서 더 정립이 되고 오류 속에서 더 사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는구나. 인공지능의 어떤 딥러닝 학습 기반을 보면 수많은 자료들이 들어오지. 수많은 케이스와 수많은 경험들이 들어와서 그 속에서 얘가 스스로 사고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배워지고 길러지고 성장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내가 했던 노력과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IT 학과나 컴퓨터 학과에 지원하고 싶다. 내 동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 네, 그게 먼저 알겠습니다. 나와 지금 앞에? 아니요. 약간 사설주고 약간 뭔가 이렇게 풀어 이야기를. 근데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소개서 올해가 마지막이지. 그러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의 이 수업도 자기소개서 수업은 대입에서 해. 뭐 대학원 뭐 석박사 이런 건 계속 내가 지도하겠지만 대입에서의 자기소개서는 이게 너하고 나하고 마지막 수업일 거야. 네, 18년, 19년 만에 이제 마지막 자기소개서는 문을 닫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서 더 열심히 해주고 싶은 건데 그 모집 단위에 대한 너의 동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앞부분에 그걸 좀 써. 계속 네, 읽어볼게. 알겠습니다. 음. 네, 그 경험들을 통해 앞으로 제 자신이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떤 프로젝트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그거 나한테 얘기해봐. IT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정보 시대에 소외 없는 사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 면접에 들어갔으면 그걸 아마 물어볼 거야. 입학 장관들이. 원래 면접과 자소서와 서류는 하나야. 자, 그래서 또 물어볼게. 그 소외 없는 것을 없애는 그런 어떤 어떤 4차 산업에서의 그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이걸 좀 더 정확히 얘기해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소외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얼마나 혜택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택을 못 누리면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개인정보만 뺏기게 되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혁명을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소외 바깥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외 없는 세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그 시대의 그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물어볼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물론 며칠 사이에 생각이 바뀌지는 않아. 하지만 그 노력은 해보는 거야. 자, 너 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니? 왜 경희대학교, 왜 한양대학교, 왜 이런 학과에 가고 싶어? 저를 더 성장시키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의 그 왜냐 성장하는 건 뭐고, 너가 성장해서 뭐가 되고 싶은데? 일반적인 프로그래머가 아닌 진짜 사회적 문제 의식을 가진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 프로그래머가 하려면 대학교를 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사회적 문제의 시각을 더 넓힌 그 사회 문제의 시각을 프로그래밍하여 그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들을 도와서 뭔가 하고 싶은 그게서 뭐는 어떤 거, 어떤 문제에 너가 관심이 많아? 하나만 얘기해봐. 어, 일단은 많은데 그래도 한 개를 뽑자면 어, 일단 장애인에 대한 웨어러블 기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 장애인을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해보지만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대가 변화가 되면서 가장 이런 소외되는
그룹은 장애인의 그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런 장애인? 정확하게. 어, 시각장애인이겠지. 너의 그 여태까지 그 했던 그 프로젝트를 보면. 그러면 그게 너의 지원 동기야. 그게 앞으로 와야 된다. 네, 지금 네 마음에 있는 걸 그냥 내가 끄집어내는 거지. 없는 말을 내가 만들어서 너한테 암기시키거나 다 자기 생각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솔직하게 앞으로 못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가리키다 보면. 네, 두려워하지 말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남을 따라가는 전형이 아니라 내가 길을 만들면서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활동들을 진정성을 입학사관관들과 교수들에게 교수들의 학자거든. 수 몇 년이야? 박사를 뭐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까지 하면은 뭐 한 20년 이상을 그 분야를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세상에 학자들의 양심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어쨌든 그 분야를 오래 공부한 사람들의 진정성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이 너를 몰라보겠니? 알아보겠니? 너가 진정성이 있다면. 알아볼 것 알아볼 같습니다. 수가 있지. 숨소리만 들어도 벌써 오랜 시간 그걸 공부한 사람이고 내가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걔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생각한 그 동기를 앞에다 적으라. 왜 나는 시각장애인의 웨어러블 시스템이 왜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너의 생각을 앞에 적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 경희대학교 IT학과라든가 컴퓨터학과에 가고 싶은 게 나의 동기다. 그런 거 쭉 준비한 과정과 그 속에서 너가 그 웨어러블 저기를 했을 때 배운 점, 실제적으로 나의 작은 노력이 실제 그것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한 그 노력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됐구나. 이것은 용기를 갖고 앞으로 대학 가서 계속 해볼 수 있겠다. 나의 어떤 작은 노력이 세상에 전파가 돼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달란트로 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너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를 앞에다 적으라. 이렇게 너무 네,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 자, 단순히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경험하고 느끼고 공부하며 기를 수 있었던 다양한 기술적 능력들. 이게 그 얘기고. 자, 이제 느낀 점 한번 읽어봐. 이런 느낀 점과 배운 점을 통해 앞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도 문제 해결 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동안 개인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좋은 연구와 결과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마음가짐을 기르고 싶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일반적인 아이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만 해도. 근데 사실은 이거를 오래 공부한 대학 교수들, 교수 사정관이라든가 또 오랜 면접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냥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거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봐봐. 대학에 우리 경희대학교 컴퓨터학과에 와서 어떤 문제 해결 의식을 가지고 어떤 앞으로의 어떤 너가 뭐 아두이노를 이용하던 앞으로 뭘 하던 웨어러블을 더 어떻게 해서 뭐가 버전 2, 3을 만들던 뭘 하던 아니면 다른 연구를 하던 그런 어떤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서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더 도와주고 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청각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또 노인 계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층이 있겠지. 그동안 개인적으로 했던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하겠다는 너의 어떤 배운 점과 앞으로 이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포부와 동기가 여기서 써질 수 있겠지. 네, 지금 이런 네, 것들을 다 사실은 잘 쓰고 싶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라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 명확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그 아이의 꿈과 포부로서 명확한 길을 보고 간다는 건데, 아직 그게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을 연습을 통해서 풀어놓는 연습이 아직은 좀 덜 돼 있다는 거지. 물론 그래서 날 찾아온 거긴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네 거로 빨리 만들어서 자기소개서에 면접에 넣을 수가 있어야 돼. 네, 그리고 만일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너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지금 너가 하는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너하고 이런 너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보고 와서 이렇게 와서 지금 했듯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너한테 감사해야 돼. 왜? 이거는 정말로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것을 그냥 돈을 안 내고 배웠다고 해서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배울 수 없는 거야.
누가 이렇게 안 가르쳐. 그러니까 너뿐만이 아니라 혹시 너처럼 이걸 보면서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우라고. 그 의식이 중요한 거니까. 너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권현 네, 선생은 그냥 이유 없이 다 주는 사람이 아니야. 어딘가에 정말 이것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상황이 안 돼서 이걸 모른다면 그걸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아이가 세상에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권현 선생은 의미 없이 다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끝까지 읽어보자. 저는 4차 산업혁명서부터 읽어봐, 시대이.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정보 시대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정보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비전이자 3년 동안 배울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사회적 문제들로 인한 소외된 사람들이 없을 때까지 노력하는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경희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보이지? 지금 쓴 것이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굴러가는 글이야. 네, 정확하게 넣어서 정확하게 목적과 행위와 배운 점과 동기를 더 정확하게 넣어야 돼. 이제 내가 너를 봐줄 수 있는 시간이 다음 한 번 수업밖에 없어. 그때도 이것이 잘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감을 좀 갖고 내가 지금 설명을 충분히 했지? 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걸 했고 뭘 느꼈고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하겠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너의 것이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써와야 돼. 남을 따라가지 말고 그동안 한 행위들과 프로젝트들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잠깐 끊고 다른 이제 대체 서식 수업을 할 텐데 지금 요거 딥러닝 기반 시각장애인 키오스트 웨어러블 시스템은 너무 좋지만 징빙받을 수 있는 서류가 징빙성이 약해 보이므로 이런 내용을 빼는 게 낫겠다. 오케이? 네, 네, 딥러닝 기반 시장장애 키오스크 웨어러블 시스템이 아니라 장애인 지원용 주차장 관리 목적 단속 목적 IoT 개발을 빼야. 요거를 빼야 된다. 아, 두 개가 네,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구나. 그래서 뒤 거를 네, 빼야겠어. 그치? 네. 네, 키오스크 웨어러블 시스템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네, 음, 음, 빼면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징빙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안 빼도 되고, 나중에 같은 걸로 착각을 해서 얘기했지만 다른 거니까 징빙을 받을 수 없는 거는 빼야 된다. 그건 너한테 마이너스다. 얘기하면서 지금 1시 11분. 원래는 우리가 몇 시? 12시 12분에 시작해서 60분, 10분 정도가 남은 건데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수업을 좀 더 할 테니까 2분 있다. 13분에 다시 들어와. 증빙 서류에 대해서 해줄게.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분 있다 보자. 네, 수고하셨습니다.